상상해보세요. 2018년 11월 한 미국인 선교사가 작은 카누를 타고 금지된 섬에 상륙했습니다. 그는 성경책을 들고 원주민들에게 다가갔죠. 몇 분 후 그는 화살에 맞아 쓰러졌어요. 동료 어부들이 멀리서 지켜보는 가운데 원주민들이 그의 시신을 해변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인도 정부는 시신 회수를 시도했지만 곧 포기했어요. 너무 위험했거든요. 이곳은 북센티널 섬,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땅입니다. 6만 년 동안 외부와 단절된 채 살아온 부족이 지금 이 순간에도 활과 창으로 무장한 채 섬을 지키고 있죠. 헬리콥터가 접근하면 화살을 쏘고 배가 다가오면 창을 던집니다. 21세기인데도 말이에요. 도대체 이 섬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북센티널 섬은 인도양 벵골만에 위치한 작은 섬입니다. 면적은 약 60제곱킬로미터로 서울 여의도의 20배 정도 되죠. 그리 큰 섬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작은 섬은 전 세계에서 가장 철저하게 출입이 금지된 장소입니다. 관광객은 당연히 안 되고 인근 주민들도 접근할 수 없어요. 심지어 과학자들조차 들어갈 수 없거든요. 인도 정부가 법으로 섬 주변 9km 이내 접근을 완전히 금지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막아놓은 걸까요? 독거미나 맹독뱀 같은 위험한 생물 때문일까요? 아니면 방사능이라도 있는 걸까요? 전혀 아닙니다. 이유는 훨씬 더 특별하고 충격적이에요. 이 섬에는 지구상에서 가장 고립된 부족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센티널족이라고 불리는 이들은 약 6만 년 동안 바깥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채 살아왔거든요. 원시시대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방식으로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이들은 스마트폰을 본 적도 없고 자동차가 뭔지도 모릅니다. 비행기가 하늘을 나는 걸 보면 신기한 새라고 생각할 거예요. 전기가 뭔지, 인터넷이 뭔지, 심지어 바퀴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죠. 말도 본 적 없습니다. 소나 돼지 같은 가축도 없어요. 이들에게 현대 문명은 그야말로 외계 세계나 다름없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들의 정확한 인구수조차 파악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15명에서 400명 사이로 추정할 뿐이죠. 이렇게 큰 편차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아무도 제대로 세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섬에 들어가는 순간 공격받으니까요. 그럼 위성 사진으로 확인하면 되지 않냐고요? 안타깝게도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섬 전체가 울창한 열대우림으로 뒤덮여 있어서 해안가를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거든요. 그나마 몇몇 용감한 연구자들이 멀리서나마 센티널족을 관찰한 적은 있습니다. 쌍안경으로 말이에요. 그들의 보고에 따르면 센티널 사람들은 평균 키가 165cm 정도로 작은 편이라고 해요. 이는 섬 외소증이라는 현상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한된 자원을 가진 고립된 섬에서 오랜 기간 살다 보면 신체 크기가 작아지는 진화적 적응이 일어나거든요. 피부는 윤기가 나며 치아는 고르고 근육은 단단하다고 합니다. 센티널족은 전형적인 수렵 채집 생활을 합니다. 6만 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어요. 그들은 활과 화살, 창을 사용해서 육상 동물을 사냥합니다. 멧돼지나 도마뱀 같은 것들이죠. 해산물도 중요한 식량원이에요. 맨손으로 개와 조개, 물고기를 잡아먹습니다. 실제로 그들의 거주지 근처에는 빈 조개 껍데기가 산처럼 쌓여 있다고 해요. 흥미로운 건 이들이 농사를 짓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류의 대부분은 약 1만 년 전에 농경사회로 전환했어요. 하지만 센티널족은 6만 년 동안 수렵 채집만 해왔습니다. 씨를 뿌리고 작물을 키우는 개념 자체가 없는 거죠. 다만 카누는 만들 줄 압니다. 나무를 깎아서 배를 만들고 그걸 타고 물고기를 잡으러 가요. 기초적인 도구 제작 능력은 있는 셈이죠. 가장 신비로운 부분은 센티널족이 불을 피우는 방법을 아는지가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분명히 불은 사용합니다. 관찰자들이 섬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걸 여러 번 봤거든요. 하지만 스스로 불을 만드는 건지 아니면 번개로 생긴 불을 계속 보관해서 쓰는 건지 알 수 없어요. 만약 후자라면 정말 놀라운 일이죠. 수천 년 동안 불씨를 꺼트리지 않고 이어온 셈이니까요. 과학자들은 이 부족을 연구하고 싶어 안달이 났습니다. 하지만 접근이 완전히 금지되어 있죠. 가장 큰 이유는 질병 때문이에요. 수천 년 동안 외부와 단절되어 살았기 때문에 센티널족은 흔한 질병에 대한 면역력이 전혀 없거든요. 독감 한 번으로도 부족 전체가 멸종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19세기에
영국 장교 모리스 포트만이 센티널 사람 6명을 납치해서 대도시로 데려갔습니다. 원주민들은 곧 병에 걸렸고 성인 2명이 죽었죠. 포트만은 병든 아이 4명을 섬에 돌려보냈어요. 다행히 부족은 살아남았지만 끔찍한 경험이었습니다. 이후 인도 정부는 섬을 철저히 보호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센티널족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들은 외부인을 보면 무조건 공격해요. 위협을 받지 않아도 죽일 각오가 되어 있죠. 1991년에 처음으로 평화적 접촉이 이루어졌습니다. 인도 인류학자들이 코코넛을 들고 천천히 접근했고 센티널족이 받아들였거든요. 하지만 이런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1997년 이후로는 접촉 시도가 완전히 중단됐습니다. 2004년에 인도양에서 거대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쓰나미가 몰려왔고 20만 명 이상이 죽었어요. 인도 정부는 센티널족도 큰 피해를 입었을 거라고 생각했죠. 헬리콥터를 보내서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원주민들은 멀쩡했어요. 그들은 헬리콥터를 보자마자 돌과 창을 던지기 시작했죠. 화살도 썼습니다. 자기들은 괜찮으니 꺼지라는 신호였던 겁니다. 과학자들은 센티널족이 어떻게 쓰나미에서 살아남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일부는 그들이 자연의 경고 신호를 읽을 줄 알았을 거라고 추측해요. 동물들의 이상한 행동이나 바다의 변화를 보고 미리 높은 곳으로 피신했을 수 있다는 거죠. 수만 년 동안 자연과 함께 살아온 지혜였을 겁니다. 2006년에는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인도 어부 2명이 불법으로 개를 잡다가 섬 가까이 표류했습니다. 센티널 전사들이 배를 공격했고 어부들은 죽었죠. 사흘 후 해안 경비대가 시신을 회수하러 갔지만 원주민들의 저항이 너무 강해서 포기했습니다. 시신들은 섬에 남겨졌어요. 센티널족이 그들을 땅에 묻었다고 합니다. 2018년의 사건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미국인 선교사 존 앨런 차우가 어부들에게 3만 달러를 주고 섬에 들어갔어요. 그는 센티널족에게 기독교를 전파하려고 했죠. 처음에는 해변에서 선물을 주며 접근했습니다. 물고기와 축구공 같은 것들이었어요. 원주민들은 경계했지만 바로 공격하지는 않았습니다. 차우는 며칠 후 다시 왔어요. 이번에는 더 깊숙이 들어갔죠.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센티널 전사들이 그를 화살로 쏘기 시작했어요. 차우는 쓰러졌고 원주민들이 그의 시신을 끌고 갔습니다. 섬에 데려다준 어부들은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이들은 나중에 체포됐습니다. 차우의 시신은 지금도 섬 어딘가에 묻혀 있을 거예요. 이 사건 이후 인도 정부는 섬 접근 금지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센티널족을 보호하는 동시에 무모한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였죠. 북센티널 섬에 도달하는 거의 모든 것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표류한 배도 사람도 모든 게 섬의 일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북센티널 섬은 여전히 지구상에서 가장 신비로운 장소로 남아 있습니다. 그 숲속에 무엇이 있는지, 센티널족이 정확히 어떻게 사는지 아무도 모르죠. 6만 년 동안 고립된 채 살아온 이들의 세계는 영원히 베일에 쌓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들의 비밀이 밝혀지는 순간 그들의 세계도 함께 무너질 테니까요. 21세기에도 여전히 원시의 삶을 지키고 있는 마지막 부족, 그들은 오늘도 섬을 지키고 있습니다.